이제 오행, 음양 오행이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져보면. 그래, 명리학이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명리학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우리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아까 명운 했지 않습니까? 명은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명의주, 사주팔자가 생년월일을 나누면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생년, 무슨 띠, 그죠? 무슨 띠가 하늘의 기운은 어떻고, 이런 생월, 생일, 생시,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 한다. 그죠? 팔자. 천간에 하나, 하늘의 기운 하나, 땅의 기운 하나. 하늘의 기운 하나,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땅에, 하늘과 땅. 8글자. 팔자. 그래, 사주 팔자. 그게 이거란 얘기죠. 그래, 관계를 보니까 똑같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오행이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지었어요. 그러면은, 자, 내 사주 8글자를 명을 탁 열어보니까 음양부터 하겠습니다. 음이 수두룩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조용하겠죠, 당연히. 남자인데 지나치게 음기가 가득해. 그럼 보이는 거는 남자지만은 여성스럽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 60 넘으면 음의 영역권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음의 영역권에 들어가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는 그 당시에 양의 것을 쓰고, 양의 기운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체가 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음양은 변화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수랑, 자, 우리 인간들 똑같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수가 없으면 이 나무는, 주체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리잖아요. 사람이 이 수라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사람 사주를 8글자를 탁 열어보니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이 나무의 주체인 나무는 자양분이라 했잖아. 그죠? 이 자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우리 명을 딱 열어보니까 그걸 딱 열어봤는데 보니 수가 없어. 그럼 나무를 친다 자양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양분이 없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죠. 머리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다? 이걸 써야 되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래야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 자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자양분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 바로 행동하기 전에 생각도 좀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자양분 지식을 많이 습득해라. 이거잖아. 우리 자꾸 재수를 시키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맹모 삼천적이라고 도서관 옆으로 이사도 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잘 있어. 다 5개잖아요. 그런데 한 개가 다 잘 있는데, 이 금이 없어. 예를 들어서. 뚝 열어보니까 금이 없어. 다 있는데.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 주체인 나무가 결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실이. 그럼 뭔가 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점이라 했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 결실, 여기서 보면 병사묘, 그죠? 병들고 숙살지기라, 금이. 이래서 숙살지기, 가을에. 계절적으로도 보면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확산, 자로, 여름이라고. 여기 금은 가을이거든요. 여기는 겨울이라. 자, 내 인생에 금이 없다. 그럼 내 인생에 가을이 없다. 그럼 열어보니까 명예 가을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 인생에 뭔가 남을 만한 결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빠지게 뭐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과는 기대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내 생각의 기대치만큼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또 성품으로도 어떻습니까? 성품도 숙살지에 끊고 맺고 하는 거거든. 그러한 우유부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향이 없다. 화가 없다. 다 잘했는데 화가 없다. 뭐 결실도 좋고 나보다 좋아. 그런데 화가 없어. 내 인생에는 이게 없다는 거라면, 그죠?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왕성한 시기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 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왕성한 시기는 없고 시작하고 바로 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이 화라는 영역권은 내가 사무실을 내서 영업하는 것이 화죠. 사무실을 내는 것은 목의 영역권이죠. 그 다음에 영업을 해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화의 영역권이죠. 금의 영역권은 어떻습니까? 구조 조정하는 거죠. 금의 영역권은. 돈 안 되는 걸 떼버리고 돈 되는 것만 내 거래처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구조 조정하는, 이 금의 영역권이에요. 그래, 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왕성한 시기는 없구나라는 거죠. 왕성한 시기는. 그러면 이런 것을 안 거치고 여기에서 시작해놔놓고 바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러면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요걸 생략하니까 요런 노고를 생략하고 바로 요로 가려고 하는 공짜로 몰락한다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살아나가는데 이 자연의 것을 빗대서 그대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어떨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릴 것 같습니까? 맞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자연의 어떤 생명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간들도 그 생명체와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영역권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천지의 기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리적으로는. 그죠? 그걸 보니까 우리 인생의 12진법이라죠. 이 12단계를 나눠 보니까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내 인생에 뭐가 없다. 내 인생에 뭐가 지나치더라. 내 인생에 화가 사주로 탁 열었어. 명을 딱 열어보니 화가 수두룩해. 화. 그러면 8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8개 정해져 있는데 화가 수두룩 한 4개나 5개 된다 하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다는 얘기거든. 그럼 화가 많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바쁘겠죠. 헐헐 날라다니잖아. 화가 많으니까 날라다니잖아. 왕성한 시기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날라다니잖아. 뒤인 줄도 모르지. 피곤한 줄도 없이 막 날라다니잖아. 화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병일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는 왔다 갔다 펄펄 날아다니기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 문제를 찾으면 그나마 그 문제는 태양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우리 햇빛이 밖에서 쫙 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텐 쳐야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카텐은 토라고 했잖아요. 토의 기운을 살려야 되는. 또 불을 제어해 주는 건 수기라는 거죠. 양이 지나친 거잖아. 홀홀 날아다니는, 그죠? 양이 지나침. 그러면 그것을 커튼으로 해서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죠? 또 아니면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이 밝음을 적당히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의 어떤 그 변화하는 것을 음양오행적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 접목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라는 걸 분석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명리학을
이해하는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요 내용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 요거 그죠? 그다음 요거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음양오행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요것도 이 주체인 나무가 나무 생을 시작하면서부터 다 할 때까지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요거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모양새고 똑같잖아요. 근데 명을 탁 열어보니까 이 오행으로 바꿔서 져 있거든요. 그래 그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박정희 대통령 한 것도 좀 그렇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그죠? 이걸 통해야 뭐 알거든. 내 소질이 뭔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명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케어하거나 그래 충분히 명리학이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주역은 세계적으로 우리 인간사의 인문학으로서 진짜 사람이 여기 많구죠. 근데 어느 누가 주역 보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했다는 사람 있습니까? 공자가 만들었는데 공자가 참고서적인 12기라는 것을 추가해가지고 그죠? 주역에 참고서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명리는 중간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거의 지금 명리를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왜곡되어 있던 그런 어떤 명리적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제대로 명리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학문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 대학에도 지금 과가 있으니까 참 배워볼 만한 가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명리 기초과정을 오늘 기초과정인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제목을 달자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